제가 2004년도에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회장님 뭐냐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 이걸 꽂기만 하면 전 세계 어디든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게 전화기입니다. 이게 VoIP 인터넷 전화입니다. 그 다음에 셋탑박스가 필요 없이 TV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회의, 화상게임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2004년도에 그럼 지금은 뭐 별게 아닐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대단했던 겁니다. 대단했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서 성공해야 되겠다고 해서 미국 실리콘밸리로 갑니다. 제가 가서 이제 법인도 만들고 뭐 다 준비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으려고 한국으로 말하면 기보 같은데 투자를 받으려고 갔어요. 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막 끄집어 내놓는데 이제 통역 하나 있고 앞에 두 심사관이 있고 근데 이 친구들이 당신한테 프레젠테이션 듣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확인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둔화라고 돼 있는 제품과 그 다음에 둔화라고 돼 있는 명함을 줬는데 이 둔화라고 돼 있는 이름으로 돼 있는 상표 등록증을 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상표 등록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상표 등록이 없다 그러니까 그 두 친구가 그냥 그 자리에서 탁 일어나더니만 저한테 삿대질로 고홈 당신은 미국에서 사업할 자격이 없어. 한국으로 돌아가시오. 그런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한 친구가 또 뭐라 그러냐면 장 선생 자식이 있냐 그래서 아들 하나 있는데 그럼 그 자식 이름이 뭐냐 그래서 장서구다 그러니까 그럼 고등학교를 다닌다 그러는 건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거쳐서 고등학교 간 거 아니냐. 만약에 그 아이가 장서구란 이름이 없었으면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겠냐. 아이는 어떻게 이름을 지어놓고 회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름도 안 만들어 놓고 상표도 안 만들어 놓고 뭔 사업을 하려고 그러냐. 그런 기업은 절대 투자할 수 없다. 하여튼 저는 그 당시에 미국을 간 건 정말 잘했다. 지금도 전 젊은이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에 가서 4, 5년 허송세월을 보내도 가서 제대로 사업을 배워라. 아마 제가 그 당시에 미국을 안 건너갔으면 아직도 상표에 대한 개념이 없이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가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아 이건 이제 기관 투자자는 못 받는구나. 그럼 이제 LA로 가면 우리 교포들이 많으니까 LA로 갔어요. LA로 가서 이제 이걸 보여주고 이제 그 교포들한테 하니까 한 3억원 투자를 받았는데 3억까지는 사업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좀 유태인들 좀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라 가지고 유태인들 세 팀을 소개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러 갔습니다. 두 팀이 한 10분도 안 듣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기분 나쁘다고. 세 번째 팀도 한 10분 듣더니만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는 만들어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 만들어 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왜 내가 가져온 제품이나 컨텐츠가 안 좋냐 이게 다 좋은데 이놈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나라고 하는 이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회장님 잘 아시겠지만 영어 발음 중에 T 발음이 영국식 발음은 T 발음을 정확히 하는데 미국식 발음은 T 발음을 안 합니다. 묵음입니다. 그래서 DONA는 미국식 발음으로 발음을 하면 do not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DONA니까 don't라는 하지 말고 하면 안 된다. 넌 어떻게 상호를 지어가지고 다니는 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돌아다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도 받을 수 없고 개인 투자자도 받을 수 없고 이제 한국을 돌아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 3년 동안 거기서 허송세월 보내다가 이제 뭐 우연하게 그 만들게 된 브랜드 네임이 바로 그 애니밴드라는 브랜드 네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애니밴드라는 네임. 그래서 2007년도 4월 달에 이제 뭐 상표 등록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도메인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품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애니밴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만들어서 2011년 2007년 11월 말부로 이제
극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월 중순쯤 됐는데 한국에 우리 준비하는 팀들이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빨리 들어오냐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이 애니밴드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성이 애니자 들어가는 브랜드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애니콜, 애니카, 애니웨어, 애니패스, 애니랜드. 제가 한국에서 썼던 핸드폰이고 미국 건너가자마자 산 핸드폰이 이겁니다. 근데 하나는 애니콜이고 하나는 삼성이네요. 제가 LA 가서 우리 교포 3세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 가가지고 애니콜 휴대폰 하나 달라니까 그 친구가 째려보다가 뒤로 돌아서 가지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휴대폰 팔아먹으면 됐지 나보고 무식하다 그러냐. 어떻게 애니콜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데 그러니까 애니콜은 여자 희롱하는 말인데요. 너는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 언제든 부르면 내가 나한테 와야 돼. 여자 희롱하는 말인데 이걸 브랜드로 써먹었다는 게 국제적 망신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비영어권에서는 애니콜이라는 브랜드 쓴 거고 영어권에서는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의미상도 이제 애니콜이 아니고 애니밴드잖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차기 핸드폰 브랜드를 애니콜에서 애니밴드로 가려고 이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표나 특허는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누구나 출원이 가능합니다. 삼성도 휴대폰에 브랜드에 쓰려고 했고 저도 여기다 쓰려고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상표는 누구나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삼성이 이제 바라보니 삼성이 2007년도에 보니까 장만준이도 출원을 하고 자기도 출원을 했는데 자기네가 100% 이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를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네 명이 만약에 없었으면 2007년도에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한류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보호하고 타블로그 씨앗준수고 진보라고 이 네 명을 묶어서 만든 보컬팀 이름이 애니밴드입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 11월 8일 날 이 어마어마한 장소에서 쇼케이스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밴드입니다. 예! 광고와 뮤직비디오를 결합한 마케팅으로 주목을 모아 씨앗준수, 타블로, 진보라가 새로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애니밴드를 소개합니다. 애니밴드에서 작곡하고 랩을 맡게 된 에픽하의 타블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애니밴드에서 보컬을 맡게 된 보아입니다. 저도 보컬을 맡은 씨앗준수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애니밴드에서 피아니스트 역할을 맡은 진보라. 좀처럼 자리에서 만나기 어려운 꿈의 톱스타들이 모여 만든 애니밴드. 얼마나 대단했으면 꿈의 톱스타라고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미주에만 해도 한 달에 80억씩 들어오고 CF 광고. A city of silence. 브라질의 감옥인데 감옥 안엔 자유가 없다. 그래서 자유를 애니밴드가 No talk, 만들어주겠다는 no play, no love. 컨셉으로다가 CF가 만들어집니다. 미주에만 그랬으니까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Will you give up on this city? 폴더폰에서 슬라이드폰 나올 때 Music to save the world. 그게 웃어버려 고단하루 수 있어 내 any dream 또 꿈을 꾸게 늘 함께 할 텐데. 그 다음에 한 300억 들여서 콘서트를 했는데 콘서트 이름도 애니밴드 콘서트. 무려 약 1년 동안 이 프로젝트에만 광고비만 수천억을 쏟아붓는 겁니다. 뭐 자기는 100% 자기네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그렇게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붓는데 그러면 광고비 누가 쏟아부? 삼성에서 쏟아본 거죠. 삼성에서. 네, 삼성에서.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렇게 쏟아붓는데 그러면 이제 상표를 획득하려면 첫 번째
지적재산권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메인을 확보해야 됩니다. 도메인. 그래서 뭐 애니메이드.com, .net, 쇼츠케어, KR, CN, JP 약 600여 개의 상표권을 제가 다 획득을 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제가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였었고요. 요즘엔 이런 그 도메인 하나만 잘 만들어도 도메인이 이 펀드.com이 얼마 전에 100억에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전 뭐 애니메이드.com 놔두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히 상표죠. 상표인데 이렇게 애니밴드 뭐 안경, 모자, 신발 뭐 해서 이렇게 다 구별로 한국, 그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중국, 미국, 그래서 이렇게 제가 책자입니다. 책자. 제 개인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책자죠. 그래서 자그마치 이 상표를 획득하는데 15년 걸렸고 또는 한 2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게 3월 정확히 3월 15일부로 그저께 3월 15일부로 이제 애니밴드, 유니밴드, 올밴드 세 가지 브랜드를 획득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을 진행하실 때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가 상표권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내 관할 세무서에서 삼성전자 슈퍼마켓이라고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관할 세무서 내에서 똑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의 사업자만 없으면 사업자 등록은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이 됐다고 그걸 들고 와서 간판을 거는 순간 이것은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상표권이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상표권을 처음부터 면밀히 점검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사이트, 쇼핑몰이든 홈페이지든 열심히 키워놓으면 원상표권자가 어떤 법적인 제재 조치를 하면 쇼핑몰을 닫는 일도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업자 등록증도 나오는데 나는 법인도 나왔는데 이 서울 전체 에리어도 아니고 삼성동 에리어 안에서 삼성전자 슈퍼마켓이라고 회사 이름 쓰는 사람 없으면 회사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나옵니다. 법인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와서 삼성전자 슈퍼마켓이라고 간판을 거는 순간 그거는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 중에 가장 상위법은 상표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무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무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상표는 내면 되지. 글쎄, 다른 모든 거는 돈만 있고 기술만 있으면 후발주자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거는 사람도 언젠가 시작은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거든요. 사람도 태어났다 언젠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특허 아무리 좋아도 20년 지나면 끝입니다. 저작권법 아무리 좋아도 이미자 선생 돌아가시고 사후 그분 돌아가시고 70년 동안만 자식들이 로열티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는 형태가 다르고 물질이 다르면 얼마든지 새로운 특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소중한 건 절대 특허 내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건 상표는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습니다. 시효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시효가 없는 거는 상표만 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까지 상표 내면 되지. 저는 만약에 상표를 누가 글로벌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건 무조건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변리사들 모임에 한번 가가지고 메인 강사로 가가지고 한번 강의를 했는데 한 100명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기 지금 100명 모여 있는 변리사님들 먹고 살려고 거짓으로 변리사 하지 마십시오. 자, 어떤 누구가
글로벌로다가 상표권을 하나 만들려고 의뢰하러 오면 그 의뢰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라. 아주 운이 좋으면 특정 나라 한두 개 나라는 상표를 만들지 모르지만 글로벌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당신들은 양심 있는 배우자다. 자, 그럼 오늘 내 강의 끝나고 나하고 계약하자. 당신들 100명이 똘똘 뭉쳐서 내가 원하는 상표를 하나 만들어주면 내가 애니밴드, 유니밴드, 올밴드에서 3가지 브랜드를 걸을게. 만약에 못 만들면 저기에 상응하는 돈을 나한테 주겠다 그러면 나하고 계약하잖아. 계약 못했습니다. 계약 못하면 절대 새로운 상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상표는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히 갖고 있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갖고 있는 회사나 개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구상에 고갈이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고유 명사는 무조건 안 됩니다. 나무 이름, 과일 이름, 지역 이름, 동네 이름, 뭐 꽃 이름, 나라 이름 다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안 되니 아프리카에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사상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유사상표. 유사상표가 예, 팩트 체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건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상표고 왼쪽이요. 그리고 그 옆에 비슷한 이름의 술집이 있습니다. 술타먹스. 비슷합니다. 비슷한 상표의 치킨집도 있군요. 아디다스가 있고 아디닥스도 있습니다. 퓨마는 파마가 됐고요. 아무튼 그 밖에도 이 기존 유명 브랜드를 따라가게 이름을 지은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상호를 지었던 치킨집 중에 하나가 프랑스 패션 업체 루이비통에게 1,450만 원을 지급하라. 이 뭐 영세업체로서는 이게 큰 돈이죠. 이런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상표들 괜찮은 건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예. 판결 내용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부터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 사건의 발단은 한 치킨집이 루이비 통닭이라는 상호를 쓰면서부터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 철자로는 거의 비슷하죠. 그러자 이제 루이비통사에서는 지난해 9월 이거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니까 이런 상호 못 쓰게 해달라 가처분 소송을 냈고요. 예.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루이비통이 통닭에 상표가 없습니다. 근데 뒤에다 닭 붙였다는 것 때문에 제명이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입니다. 특허나 다른 거는 회장님께서 특허권을 갖고 있어서 특허를 침해했으면 저를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럼 이 마우스를 만드는데 물질이 다르다, 형태가 다르다 이의 제기라면 7, 8년까지 지더라도 7, 8년 후에는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상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맞바로 뒤에다 닭 붙였다는 것만 가지고도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받아줬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벌금 내고 뭐 배상하고 말았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는 통닭만 파니까 차도 판다 그래가지고 간판을 또 이렇게 바꿔서 또 장사를 그런데 이 한 치킨집 주인이 차 루이비 통닭이라고 이렇게 살짝 바꿔서요. 계속 장사를 하자 또 문제가 제기가 됐고 예. 결국 법원이 1,450만 원을 루이비통 측에 지급하라 이렇게 이번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분도 바로 기존에 있는 브랜드명에 앞뒤 어떤 것도 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유사상표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다이소 매장이 잘 되니까 사이소라고 하는 상표 출원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근데 다이소, 사이소는 뜻도 다르고 알파벳 조합도 다르거든요. 다이소는 D로 시작하고 사이소는 S로 시작하는데도 발음상 30% 같다는 것 때문에 다이소 때문에 사이소가 상표가 거절됩니다. 그건 남의 일이고요.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 애니밴드 상표가 인도에서 자그마치 11년 동안 홀딩돼 있었습니다. 홀딩 이유를 인도 정부가 저한테 보내왔는데요. 고쳐원이 없더라고요. 인도에는 애니밴드 상표는 없는데 회장님 보시는 것처럼 에어밴드라는 상표가 있어 못 주겠다는 거예요. 애니밴드, 에어밴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로펌사를 통해서 국제심판소에 제가 제소를 합니다. 너희들 나라만 왜 애니밴드 상표를 안 주느냐. 이게 제소 내용인데 한국 이렇게 애니밴드 상표 다 획득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이렇게 다 획득을 했고 중국 그 다음에 유럽연합
일본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국제심판소가 조정을 해가지고 만 11년 만에 애니밴드 상표를 2017년 5월 22일부로 제가 장만준인데 장만준한테 허락한다. 이건 왜 가능했냐? 인도 빼고 나머지 나라 다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상표를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가느냐면 약 7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에서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MP3는 예비라는 브랜드로 팔았습니다. 전화기는 애니콜이라는 브랜드로 팔았어요. TV는 파브라는 브랜드로 팔았고 냉장고는 지펠, 에어컨, 라우제 제품마다 각기 다른 브랜드명을 썼습니다. 그럼 삼성만 그랬냐? LG도 TV 이름이 엑스캠퍼스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제품을 만드는 제품마다 각기 다른 브랜드명을 썼습니다. 그걸 개별 브랜드나 독립 브랜드가 그 당시에 유행이었었습니다. 근데 개별 브랜드나 독립 브랜드 그런 유행은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게 유행이냐? 잠실에 가면 롯데가 있는데 높은 빌딩은 롯데 타워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몰은 롯데 몰이라고 합니다. 지하에 가면 슈퍼가 있는 슈퍼는 롯데 슈퍼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호텔은 롯데 호텔입니다. 그 옆에 있는 백화점은 롯데 백화점입니다. 아파트는 롯데 캐슬이고요. 햄버거 가게는 롯데리아고 롯데껌, 롯데 초코파이 온통 롯데 뒤에다 뭘 갖다 다 붙였습니다. 풀몬드 풀모이라는 식품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된장, 고추장, 두부, 김치, 콩나물 800개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프라이빗 라벨이라고 하고요. 굳이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자면 브랜드 확장 전략이다. 대표적인 브랜드 확장해 쓰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만 그러고 다른 기업들은 안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보시면 성경이라고 상표 등록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주유소 간판이 성경 주유소였었거든요. 그 주유소가 한 4,000개가 됐었는데 그 간판 바꾸는데 제 대학 동기가 담당자였습니다. 그 4,000개 간판 다 바꾸는데 한 400억 들어갔더라고요. 그래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성경이라는 브랜드를 버리고 SK로 갔고요. 제일제당도 상표 등록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제당을 버리고 CJ로 간 겁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에 일본말이나 한국말이나 중국말로 상표 등록은 상표가 아닙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하이얼도 하이얼이라는 브랜드를 쓰지. 그 다음에 휴대폰도 하웨이라는 걸 쓰고요. 만약에 도요타 자동차도 아마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안 만들어서 도요타 자동차도 망했을 겁니다.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그리고 바로 이렇게 브랜드 확장 전략. 대표적인 브랜드를 확장해 쓰는 시대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만들어놓은 애니밴드나 유니밴드나 올밴드 때문에 우리나라가 영원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브랜드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사업이냐? 삼성, LG, SK 이런 재벌 그룹들의 이름을 각 계열사는 브랜드로 씁니다. 사용료도 냅니다. 그런데 이런 브랜드 사용료가 해마다 늘어서 지난해에는 1조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 안 들이고 돈 버는 법. 총수 일가가 손쉽게 이익을 챙기는데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구희령 기자. 대한항공은 1969년부터 쓰고 있는 이름값을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따로 냅니다. 5년 전 한진칼이 생기자마자 이름은 물론 태극 문양 로고까지 상표권 전부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한진칼 지분 4분의 1을 조양호 회장과 세 자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총수 일가가 지난해까지 한진칼에서 받은 배당금만 약 40억 원입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계열사로부터 지난해 브랜드 사용료로 약 280억 원. 그러니까 대한항공 한 군데서만 받은 게 280억입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스타벅스 본사가 미국 시애틀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익금 말고 로열티로만 얼마나 가져갔을까요?
이거 보세요. 정확히 1천억 가져왔어요. 1천억. 몇백억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시애틀에다가 갖다 준 로열티가 작년 1년 동안에 1천억. 엄밀히 말하면 미국은 로열티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로열티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죠. 자, 하나 이렇게 조그만 우리 세모와 서울, 청해진, 또 노른자 누구나 쓰는 흔한 단어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유병헌 씨 일가에게는 떼돈을 몰아주는 도깨비 방망이였습니다. 유 씨 일가는 이런 이름으로 1,000개가 넘는 상표권과 디자인 또 특허권을 내고 계열사로부터 수백억 원의 사용료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청해진 해운 관련 기업의 지주회사이자 유병헌 씨의 두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I1I 홀딩스의 회계 보고서입니다. 천해지와 청해진 해운, 아해, 다판다 등 8개 주요 자회사로부터 지난해 5억 1,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각 계열사와의 거래 내역을 보면 지난해와 그 전년도가 복사를 한 듯 똑같습니다. 그 이전 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라 정해진 액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씨 일가가 상표권과 디자인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들인 돈으로 추정됩니다. 청해진 해운의 경우 세월호 등 배 5척의 회사명까지 이름 하나에 1억 원씩, 매년 6억 원씩을 상표권 명목으로 지불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기업에서만 이런데 이게 이제 글로벌로.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브랜드 확장 시대가 지구가 존재할 때까지 그렇게 간다. 앞으로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확장해서 쓰는 시대다. 그럼 왜 이게 지구가 존재할 때까지 그렇게 가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상표를 만들고 싶어도 상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대표적인 브랜드를 확장해 쓰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브랜드가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요. 영국의 인터브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브랜드 평가에서 1위에서 영국에 있는데 그 회사는 80년 된 회사입니다. 근데 5년 전에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한테 초청이 왔는데 초청 조건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경비로 쓰라고 5만 불을 먼저 보내준대요. 그 다음에 퍼스트 클래스 왕복 항공권을 준대요. 오면 3박 4일 동안 스위트를 매겨준대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 하도 고마워서 너희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귀빈 대접을 했냐 그러니까 대뜸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는 70, 80년 동안 브랜드를 평가하고 연구한 세계 1위 회사인데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애니밴드나 유니밴드나 올밴드 이렇게 좋은 브랜드는 본 적도 없고 70, 80년 동안 앞으로 지구가 종말하는 날까지 또 이런 브랜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한테 대뜸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이 세 가지 브랜드를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난 이런 제품에다 붙이려고 만들었어. 그랬더니 정답이 안 돼요. 정답이 뭐냐 그러니까 저한테 대뜸 그러더라고요. 이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사람들이 빨리 애우고 인식하라고 만든다는 거예요. 애우게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빨리 그 브랜드를 애우려고 그러면 원칙을 갖고 브랜드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건 원칙이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것도 원칙이고 골프 치는 것도 원칙이 있고 다 원칙이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잘 애우려고 그러면 이런 원칙을 갖고 브랜드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휴대폰이면 휴대폰의 특징하고 이름하고 연상되는 이름을 지어야지 금방 외운다는 거예요. 연상기법을 통해서 금방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당신네 코리아에서 휴대폰 잘 만드는 회사 두 회사 있지 않냐? 그래서 삼성하고 LG가 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있습니다. 삼성하고 LG가 이렇게 큰 스마트폰 만들기 전에 어떤 휴대폰을 만들어도 똑같은 브랜드를 10년 이상 썼다는 거예요. 대뜸 나한테 그러더라고. 삼성 브랜드 10년 이상 썼던 브랜드 명은 뭐냐? 그래서 애니콜이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 대뜸 그러는 거예요. 그럼 LG는 뭐냐? 그래서 LG는 모른다 그랬거든요. 제가 100명한테 물으면 100명 다가 애니콜은 다 알아요. LG는 다 몰라요. 그건 뭐냐?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못 외운 게 아니라 삼성은 브랜드명을 기가 막히게 잘 지어서 외운 거고 LG는 잘못 지어서 못 외운 겁니다. LG는 사이언이라고 있었습니다. 사이언. 사이언은 알파벳 조합이 CYON 4자고요. 애니콜은 자그마치 알파벳 조합이 7자인데 7자짜리는 다 외우고 사이언은 하나도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럼 왜 애니콜은 다 외우고 사이언은 못 외우느냐?
애니콜은 언제나 콜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전화기하고 연상이 되잖아요. 사이언은 합성을 해서 전화기하고 연상이 안 돼서 안 외워지는 거예요. 잘못 찐 거죠, 브랜드명을. 그럼 LG 사이언도 안 되는데 본인들이 만들어도 된다?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백화점에 가서 수천 개 브랜드를 한번 봐봐라. 제품의 특징하고 이름하고 연상되는 이름이 있는가? 이게 고유 명사가 상표가 안 되기 때문에 99.9%가 전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투자해서 보통 모든 회사가 매출액의 30%를 광고비에 쏟아붓습니다. 버스 광고, 택시 광고, TV 광고, 잡지 광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또 그 사람 그러더라고요. 삼성이 갖고 있는 애니콜이나 애니카도 좋은 브랜드, 좋은 뭘까? 애니콜은 전화기밖에 연상이 안 되고, 애니카는 자동차밖에 안 되고, 던킨 도너츠는 도너츠밖에 안 되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프라이드 치킨밖에 안 되고, 삼겹살집은 삼겹살, 짜장면집은 짜장면밖에 안 되고. 근데 당신이 갖고 있는 애니밴드나 유니밴드나 올밴드는 수천만 가지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다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호텔 이름으로다가 애니밴드 호텔, 유니밴드 호텔, 올밴드 호텔. 여행사 애니밴드 투어, 유니밴드 투어, 올밴드 투어. 애니밴드 폰, 유니밴드 폰, 올밴드 투어. 애니밴드 마우스, 유니밴드 마우스, 올밴드 마우스. 애니밴드 글라스, 유니밴드 글라스, 올밴드 글라스. 이거는 어디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다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브랜드가 지금까지 있었나?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영국의 세계 최고의 브랜드 평가 회사가 이런 브랜드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안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개인이 갖고 있는지 그래서 보고 싶어서 저를 초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즘엔 이렇습니다. 굉장히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 그렇게 중국을 푸시를 했는데 중국 놈들이 끄떡도 안 했는데 트럼프는 장사꾼이잖아요. 장사꾼은 중국이 뭘 잘못하는 걸 정확히 아는 거. 생활용품이든 뭐 만드는 것 중에 90% 이상이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게 90% 이상이 다 짝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제법에 의거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겠다. 그게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트럼프는 계속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니까 중국에서 완전히 항복을 했고요. 어느 정도 그렇다고 중국이 준비를 했냐. 작년 12월 31일부로 중국 베이징 에리어, 베이징이 우리 이 서울의 3배입니다. 인구도 3배고 크기도 3배입니다. 거기에 공장을 붙여서 싹 없애버렸습니다. 아예 공장 허가가 지금 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준비했고, 그리고 얼마나 준비를 중국은 많이 했냐.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가 최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표들을 현지에서 자신들의 것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상표 갖고 중국 진출하면서 그에게 사용료를 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팥빙수 가게입니다. 간판 색깔과 글자체, 디자인까지 우리나라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 업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입니다. 재작년 9월 우리 업체 설빙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상표를 출원하기 직전 중국 업체가 거의 똑같은 상표를 먼저 출원해 영업을 시작해버린 겁니다. 우리 업체가 현지에 가게를 내자 중국 업체가 자신들 상표를 쓰지 말라며 중국 당국에 신고하는 황당한 일도 당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저에 대한 법적으로 다퉈서 우리 상표를 꼭 찾아오겠다는. 설빙뿐만이 아닙니다. 교촌치킨과 내내치킨 같은 치킨 프랜차이즈에다 김밥천국, 횡성한우, 미스터피자 같이 우리의 대표적인 상표들이 이미 중국 업체들에 의해 선점당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업체가 우리 상표를 선점한 것만 1000여 건. 그러면 이 선점한 중국 사람들이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가까운 중국에도 상표권을 만들어 놓지 않고, 아까 교촌치킨 같은 경우는 1991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상표권도 만들어 놓고 하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무식한 거지. 이거 무식한 겁니다. 세계 시장을 볼 줄도 모르고 근시안적으로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아버님 얘기하듯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사실 아들 있지 않냐 이거야. 그럼 아들이 이름이 근데 또 이름도 안 줘놓고 애를 무슨 학교를 보내고 무슨 교육을 시키고 뭘 하냐는 얘기야. 그럼요. 태어나면 이름을 먼저 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름을 지면 레지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어? 레지스트가 뭐야? 호적이야. 상표권이라는 거는. 그렇죠. 브랜드의 호적이란 말이야. 그렇죠. 호적의 근거가 없는 거 가지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아득한 옛날에 만들어 놓고들 그걸 다 뺏기고 있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요. 예.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났나? 경찰서에서 이제는 출석 어린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갔더니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 파주 심사장입니다. 오늘도 좀 뜻하지 않게 회사에서 빨리 퇴근을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더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도 말씀해드릴 이야기는 온라인 쇼핑몰에 관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쇼핑몰을 운영을 하시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당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또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경각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상표법에 관한 건데요. 저는 4년 전쯤에 상표법 때문에 합의금을 낸 적이 있는데, 그 합의금을 왜 내게 됐냐면 제가 동대문 시장에서 사입한 신발이 디올 스타일의 신발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올 로고까지 완벽하게 박힌 그런 이미테이션 짝퉁이 아니라 그냥 비슷하게 생긴 스타일의 신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 제품이요. 동대문에서 사입하는 90% 이상의 제품들은 전부 다 명품을 비슷하게 따라하거나 어설프게 따라한 그런 보세 상품들이거든요. 해당 브랜드의 로고나 뭐 상표가 찍힌 그런 짝퉁 제품이 절대 아니고 그냥 흔히 보는 그냥 보세 상품들이요. 근데 4년, 5년 전만 해도 옥션, G마켓, 뭐 11번가 이런 오픈마켓이나 이제 쇼핑몰들 같은 데서 파는 사입 제품들이 이제 뭐 어디 명품 스타일이면 뭐 제품 이름에 디올 ST 스니커즈, 버버리 ST 펌프스, 발렌티노 스타일 백, 샤넬 ST, 발렌시아가 ST 이런 식으로 장명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남들도 다 하니까 저도 똑같이 제품 이름에다가 디올 ST를 썼어요. 그렇게 제품을 올리고 한 4개월 정도 지났나? 올렸던 제품은 이미 동대문에서 이미 품절이었던 상태였고 실제로 판 것도 한 4족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 메일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메일을 받고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 제품을 빨리 황급히 내리고 쇼핑몰을 하는 지인들이나 뭐 도매에 있는 친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쇼핑몰들을 운영을 하시는 기타 사장님들한테 다 연락을 해봤어요. 이러이러한 일로 지금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겁이 난다 이러니까 그런 거 자주 날라오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씹으라고,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건 그냥 뭐 하나의 관례구나, 내가 커가는 과정이구나 하면서 행복 회로를 오지게 돌리면서 그냥 씹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 3일 지났나? 전화가 옵니다. 디올을 대변하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이러고 전화가 오고 판매한 내역 같은 거 다 스샷 찍어놓고 다 정보 같은 거 입수해놨으니까 합의하시라고, 합의금 3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내조 팔아서 남긴 돈이 4만 원도 안 되는데 300만 원이라고? 일단은 뭐 너무 충격받고 막 너무 겁나기도 하니까 뭐 일단 알겠다고 생각 좀 해보고 뭐 알아보고 연락 다시 드리겠다고 하니까 아주 태연하게 네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대응을 안 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났나?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갔더니 한 3, 4개월어치의 스크린샷 자료랑 실제 판매 내역이랑 이런 거를 싹 다 찍고 자료로 준비해가지고 증거로 내밀더라고요. 결국은 이제는 GS 편의점에 가더라도, CU 편의점에 가더라도요, 비스켓 하나도요, 맨 밑 끝에, 브랜드 끝에 R자가 안 붙어 있으면 진열이 안 되고요. 개인 쇼핑몰에서 저렇게 신발 4쪽 짝퉁 팔았는데 기가 막히게 잡아내요. 이제는 상표가 없이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절대 팔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가면 갈수록 더, 그리고 상표를 걷어들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가장, 그 다음에 요즘엔
유튜브에 채널을 하나 만들어도 그 채널이 지적재산권 명백하게 이 권리를 침해상에 차단당한 채널이 통째가 없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간과하는 이 상표권 바로 영상이 차단이 되거나 자체가 채널을 정지시킬 수 있는 아예 없애버릴 수 이제는 이런 지적재산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만들 수 있나? 못 만듭니다. 근데 아니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새로운 상표로 등록을 하면 되지 않아? 아니 근데 새로운 상표가 등록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의 다 선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유명사는 안 되고 기존에 있는 브랜드명의 앞뒤 어떤 것도 못 붙이고 기존에 있는 브랜드명의 발음상 30% 같아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상표를 만든다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완전히 불가능한 4개 권역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여기는 완전히 불가능.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입니다. 이 4개 권역 빼놓으면 나머지는 시장도 아닙니다. 여기에 상표권이 없다 그러면 저는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떤 거를 지금 해도요 새로운 거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알파벳 조합 거의 10자 이내에는 상표가 모든 게 다 돼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바로 대표적인 브랜드를 확장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애니밴드나 유니밴드나 올밴드처럼 이렇게 무한대로 확장해 쓸 수 있는 브랜드 네임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정말 그런데 그 상표권 등록돼 있는 레지스트에 우리 아우님 이름이 영문으로 명시된 것들도 다큐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 있겠구나. 여기 보면 상표권자 해가지고 장만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완전히 상표권자 이렇게 찍혀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다 찍혀 나오죠. 여기 보면 중국도 장만준 주인이 이렇게 나라별로 다 이렇게 다 찍혀 나오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찍혀서 나옵니다. 일본도 제 이름이 장만준인데 장만준 이렇게 찍혀서 아직 일본도 이렇게 딱 나오고 유럽연합도 제 이름 찍혀서 나오고 여기도 장만준 제 이름이 다 찍혀서 나오죠. 미국도 장만준 다 찍혀서 나오고 유럽연합도 다 찍혀서 나오고 예.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제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제가 전 세계 500위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를 한번 전 세계 지도에다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직접. 그랬더니 이렇게 휘게망측한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땅에 70%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한 7개 있고 우리나라는 겨우 삼성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한 10개 있고 나머지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데 자, 삼성처럼 전자제품 잘 만들고 벤츠처럼 자동차 잘 만드는 제조회사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7%가 안 됩니다. 500위 안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IT 기업이 한 30%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금융이 대단한 것 같지만 2~3%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55%는 뭔지 아세요? 여기 샤넬이나 구찌나 루이비통이나 스타벅스나 맥도널드나 나이키나 무슨 나이키가 샤넬이 루이비통이면 공장 가지고 있나요? 결국은 지금까지 또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은 떨렁 브랜드 네임만 갖고 있는 회사가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브랜드를 만드는데 15년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대단한 거예요. 말이니까 그렇지 상상이 안 가. 나는 지금 못 사는. 그래서 이 15년 동안 이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고 이 치열한 전 세계의 머리 좋은 놈들, 전 세계 IT의
선두주자들이